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편의점에선 뭘 팔지요? 삼각김밥. 담배.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야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뇌신경학적인 관점으로 연극치료가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뇌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길로 생각을 하면 쉬워질 수 있어요. 뇌도 서로의 신경세포들이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용하고 자주 간 거는 고속도로 잘 닦인 것처럼 속도를 내서 쭉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유용하지 않고 잘 거기 안 가 이러면 그때부터 폐쇄를 합니다. 이런 거와 비슷하게 신경세포들도 그 신경만들이 그렇게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고 잘 닦이고 잘 쓰는 거는 정보를 저장해 놓은 거를 빨리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안 쓰면 그거를 다시 길을 닦으려면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새로 만들려면. 근데 이제 이 신경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데 뉴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학습한 거를 저장하고 또 인출하는 역할도 해요. 저장을 했으면 저장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출을 해야 내가 그걸 기억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저장은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면 그 길이 닦였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시냅스고 그래서 시냅스가 약해졌다. 시냅스가 뭐 잘 기능하지 않는다 이러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세포에 어떠한 것들은 저장을 해놨지만 그거를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지. 알츠하이머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학자들이 시냅스에 굉장히 주목해서 연구를 해 나가거든요. 그런 이유는 시냅스의 약하고 강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을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정보들은 뇌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 세 가지 기억을 얘기를 할 건데 하나가 의미 기억, 두 번째는 일화 기억, 세 번째는 근육 기억입니다. 근육 기억이요? 안목 기억에 절차 기억이거나 습관 기억을 근육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에 저장된 그렇죠. 기억이요. 기억의 뇌과학 리사 네노바라는 분이 안목 기억의 절차 기억을 근육 기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기술을 해 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근육 기억이라고 앞으로 얘기를 하고 재밌어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손실 안 오게 열심히 강화시켜야겠네요. 두 분께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편의점에선 뭘 팔지요? 삼각김밥. 담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기억이에요. 의미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학습된 지식 그리고 세상과 관련된 사실을 저장해 두는 그러니까 뇌의 백과사전이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로 질문 들어갑니다. 유년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어머, 어떡하지? 생각이 안 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제가 유치원 때인데 걔 등에 엎였어요. 어머! 가만히 있는데 너무 좋아서 뒤에서 끌어안는 거야. 선생님이? 제가 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엎인 거야? 끌어안은 거야? 끌어안은 건데 업어달라는 의미로 나 너무 좋은데 나 좀 업어줘 이러고서 뒤에 등에 올라탔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일화 기억이에요. 이전에 나한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어떠한 시간, 장소, 그리고 사건들이 있는 나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걸 일화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육 기억이라는 건 자전거를 탄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골프공을 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지식적인 걸 기억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몸이 기억한다는 그거구나. 네, 이게 근육 기억인데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이 저장되는 건 해마거든요. 그런데 근육 기억은 해마를 덮고 있는 기저핵에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해마를 만약에 절제를 해요. 그러면 근육 기억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연습을 하면 그것들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배우는 사실은 기억을 못해. 일화 기억에서. 그치. 그런데 자전거는 탈 수는 있어. 네, 근육의 그럴 수- 저장 네네네. 기억으로 그런 저장이 거. 되어 있어서 네네. 그런 원리인 거.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우리의 일화 기억은 학자들은 3세 이전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고 보통 기억하는 최초의 기억이 3세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3세? 그쵸? 그런데 3세 이전에 예를 들면 너 옛날에 동생이랑 싸우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꼬매가지고 여기 상처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화 기억일까요? 의미 기억일까요? 의미 기억 아니에요? 저는 의미 기억. 저는 그게 이제 다시 가공돼서 저장이 돼서 일화 기억으로 그럴 저장이 수도 될 것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선생님이 맞으세요. 의미 기억.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준 것들을 나의 얘기지만 나의 정보가 이야기로서 내가 의미로 기억을 하는 거죠. 보호해서. 네네네, 보호화해서. 그러니까 동화처럼 내 기억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건 의미 기억이다. 네네네, 그건 지식이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3세 이전에 대한 기억은 일화 기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은 그냥 지식처럼 알고 있는 거. 그렇대.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지식을 이야기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 나에 대한 설화구나. 네네네. 자, 의미 기억을 잘 해야 되겠다. 의미 기억 잘 해야 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 암기 활동을 생각하면 앞 글자 따서 외우기, 뭐 맞아. 키워드 해서 외우기. 강렬한 어떤 정서와 결합된 거라든지 아. 그런 것들이 더 잘 기억이 되긴 하겠죠. 공부 잘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오감을 사용해서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복해 나갔을 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 고속도로가 조금씩 그 길이 조금씩 뚫리는 거죠. 없었던 길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지름길이 생기기도 한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희쌤을 내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진동이라는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진동이 씨 라고 말을 한번 해보는 거고 한 번 더 되뇌는 거예요. 아까 만났던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하고 나한테 대나해서 아 맞아, 진동이었지 하고 다시 내가 말하는 거를 다시 들어서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럼 일화 기억이 잘 저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매일매일이 다 일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기억하려면 거기 좀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날 먹었던 게 나의 첫 뭐 맛본 어떤 음식이었고 뭐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 그날이 좀 선명하게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게 좀 일화 기억을 잘 저장하는 방법 아닌가? 맞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감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외성.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갑자기 해보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이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일화 기억은 잘 기억에 저장이 되고 인실도 잘 돼요. 그렇지만 가장 강렬한 건 의외성인데 강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게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걸 삼강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강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의 죽음, 그러니까 외상처럼 네, 외상처럼 슬픔, 공포, 기쁨도 너무 파격적으로 확 들어오면 이게 감정에 너무 압도되어서 기억이 이 일화 기억처럼 딱 저장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팍 하고 플래시백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억과 관련된 어려운 것들은 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를 연극 치료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화 기억은 개인 기억이잖아요. 개인 기억이기 때문에 다소 왜곡될 수도 있고 그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강렬하게 되어 있는 기억 자체가 다소 왜곡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뭔가를 끌어다 쓸 때 굉장히 왜곡되거나 적절한데 잘 못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길 지나갔는데 차가 윙 하고 지나가. 근데 대상에 대한 기억이 있어. 그러면 지나만 가도 그 소리만 나도 나는 넌더리가 나는 거지. 막 공포가 몰려온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어떠한 감정이 너무 압도되어 있어서 개인 일화 기억과 이제 결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토끼띠를 싫어했어. 토끼띠와의 안 좋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과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도 의미 기억에 다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토끼띠에 관련돼서 일화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 그거 기억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 기억도 바뀌는 거예요. 뭐 B형은 별로 안 좋다 이런 것처럼 B형 남자는 불친절해. 이거는 사실 이건 일화 기억이 될 수 없고 의미 기억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극치료적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거. 사실 그게 아니었어. 그리고 해보는 거. 근육 기억을 써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에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에 상담을 할 때 저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해요. 사람 만났을 때 소극적이어서 얘기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전달을 해주는 건 그건 의미기억인 거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일화기억과 그것을 다시 의미기억으로 바꿔주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의외성은 해보는 것들, 내가 대응하지 못했지만 대응해보는 것들. 근데 거기 안에서 사실은 그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이었구나 한번 짚어보는 것들, 그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연극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한국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연극 안에서는 리허설처럼 연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화 기억 자체에 대해서 왜곡돼서 의미 기억까지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도움을 주는데 유용하다. 일화 기억이 뭐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냐면 사건과 시간과 장소라고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들을 가상이지만 이 현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재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강렬하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육 기억은 해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골프를 치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깨를 틀고요. 다리는 뭐 어깨 넓이로 하시고요. 이건 이론으로 저희가 배우죠. 실제로 할 때 그것들을 기억하진 않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처리하죠. 네네네네. 그게 바로 근육 기억에 이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술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무의식 기억 자체가 근육 기억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서술 기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3세 이전의 기억도 어떻게 보면 근육 기억 안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비언어적인 기억. 네, 많을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은 또 시사를 하고, 그 실제로 많은 논문들에서 그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 정보를 시냅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극 치료는 일화 기억 그리고 근육 기억을 사용해서 반복 경험하게 하는 거, 그런 경로를 택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연극 치료가 되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치료적인 변화도 일종의 새로운 어떤 정보를 학습해야 되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고 인출이 되고 두뇌와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라는 부분을 조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네. 연극 치료는 은유와 상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인식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 배워 나갈 때도 막연하고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뇌신경학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보면 굉장히 유용한 치료 매체이다라는 것들을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